그리고 저기 가면 사실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가 햇빛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뜨거워요. 이거는 반면 정원인데 거의 별명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 올라가서 별 차이가 없어요. 계속 50도마다 그 자리를 못 오는데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쪽에 영역을 판정하시는데 이 후원을 관람하시고 끝날 때까지 화장실 이거 가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까지 충분히 견디시는 분들은 그냥 그만 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내가 설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저 오른쪽 밑에 돌아가시면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드릴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니까 앞에 일단은 연못이 하나 있고 언덕 위에 2층 집과 그 건너편에서 가지된 건물 바로 여러분 왼쪽 바로 앞에 보시면 옆에 왼쪽 옆에 보면 또 정자가 하나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관람객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하나 보이죠. 그러니까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단종 임금 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단종 임금. 그 단종 임금으로부터 임금 자리를 물려받으신 분이 세조 임금입니다. 세조.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세조 임금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조 임금이 젊었을 때부터 몸에 주름이 굉장히 많았대요. 주름이 많다 보니까 좋은 온천이라든가 좋은 샘물이 나는 데가 있으면 다 찾아가서 몸을 씻었대요. 그러면 진짜 좋은 물을 만나면 일시적으로 그 주름이 사라지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조카들을 한테 시켜가지고 이곳에다가 우물을 좀 찾아봐라. 좋은 물이 나는 곳이 있는가. 우물을 찾아봐라 해서 그 조카분들이 여기 와서 우물을 찾았는데 4개의 우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게 우물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물이 샘 솟는 겁니다. 어디서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샘 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개를 찾았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각종 전란이라든가 또 화재라든가 이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물이 일부 파괴되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복원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2개를 다시 복원을 시켜놨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관람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숙종대까지 내려오면서 그러한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정자 바로 뒤편에 보면 또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사정기 비각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사정기라는 것은 우물정자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호하는 집 각을 세우는 그래서 그 밑에는 집 속에는 그 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는 그때 숙종에서 저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숙종 임금의 아들이 2분이 임금이 계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장희빈의 아들 병종 임금이 계시죠. 병종 임금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영조 임금이 2분이 계시는데 두 임금은 어머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분은 형제예요. 부자지간 같은 데 별 문제가 그래도 덜하겠지만 배다른 형제인 경우에는 옛날에 상당히 살아남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쪽 사람이. 임금이 못 되면 거의 죽는다고 봤어요. 그런데 영조 임금은 그 힘든 시기를 거치고 거의 죽을 곳도 몇 번 거치고 임금이 됐어요. 영조 임금이.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 영조 임금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세력들이 그 당시에 노론 세력입니다. 그래서 노론 세력이고 영조 임금의 아들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세자 위에 가셔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왜 돌아가셨냐를 따져보니까 사실 역적으로 몰려서 돌아가셨지만 진실은 역적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세력들이 역적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분이 역적으로 해서 돌아가시자 그 아들인 정조 임금이 그 다음에 임금이 되는데
그 인근되는 게 쉽지 않아요. 주변 세력들이 다 반대 세력이 있고, 아버지가 노론과는 반대되는 소론을 지지했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는 그 아들인 정조 임금한테도 항상 주변은 다 적이라고 보면 좀 표현하면 좀 그러겠지만 자기 우호 세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임금이 되는 첫날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한 얘기는 나는 여러분들한테 맞서서 나름대로 왕권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 전에 영조임금하고 작업을 거쳐서 아버지의 그 역적 관련되는 자료들을 다 없애고 그 역적이라는 누명을 벗어나게 해놓은 다음에 임금이 됐지만 그 전에는 역적이기 때문에 영조임금은 이미 어릴 때 낳다가 돌아가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양자로 집어넣었어요. 역적의 아들은 임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정조임금은 임금이 되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해서 그 당시에 주변의 세력들과 맞섰습니다. 그러려면 맞서서 그냥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으신 것이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주합루라고 쓰여있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저게 정조임금이 직접 쓰신 글씨예요. 저 건물을 세웠는데 지금은 간판이 없었는데 1층에는 규장각이라는 그런 표歴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 지금은 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데 그 규장각이라는 왕실 도서관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남인 세력이라든가 소론이라든가 이렇게 전개해서 밀려났던 세력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혁을 할 때에 자기 친위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조임금이 상당한 노력 끝에 당시에 물론 영조임금부터 시작했겠지만 탕평책을 많이 폈죠. 그렇게 해서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많이 했고 그때 제일 먼저 지었던 건물이 그 2층으로 된 규장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장각이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때 신하들을 저기서 엄청나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깥에서 손님이 와도 절대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자리에 앉아서 또 의관 정지하고 앉아서 그 다음에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절대 바깥으로 이 위에 당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규장각 출신들이 아니면 절대로 저기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가 신하들이 엄청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죠. 그러다 보면 가끔 데리고 내려와서 바로 여러분 왼쪽 앞에 있는 건물 구용정이라고 하는 이 정자에서 같이 연애도 베풀어주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연애를 하는 중에도 신하들과 어떤 시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임금이 신하들한테 어떤 문제를 하나 던져줬는데 주어진 시간 내에 신하들이 답을 못하거나 하면 바로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내기도 했답니다. 무시무시하시죠? 근데 그 보낸 곳이 가운데 있는 섬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임금이 옛날에는 여기가 배를 띄워놓고 낚시도 시키고 하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놀이를 하면서 신하들하고 풍류를 지키기 위해서 너 섬에 가서 반성을 좀 하고 와라 하고 배를 태워서 유배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보시면 이 연못이 네모지고 가운데는 섬이 하나 있잖아요. 동그랗게. 그리고 그 가운데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원리가 조선시대에 믿었던 우주의 원리가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지다. 그 다음에 우주를 구성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그래서 가운데 소나무를 사람으로 보고 둥그란 섬을 하늘로 보고 그 다음에 네모진 연못을 땅으로 봤습니다. 궁궐에 가시면 대부분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이것이 기본적인 조성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여기가 부용지고요. 연못은 여기에 있는 부용정인데 부용이라는 것은 큰 연꽃이 활짝 핀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 옛날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연꽃이 몇 포기가 없는데 여기 전체가 연꽃이 밭을 이루었습니다. 굉장히 우거져서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연꽃이 활짝 핀 모습이 간혹 인터넷에 뒤지다 보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영화당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조금 전에 사람들이 저기 앉아있던 저곳은 영화당이라고 해서 영조 임금이 요 앞에 보면 영화당이라는 친필을 쓰신 편액이 있어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요 앞에 넓은 뜰은 사실 이 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 담을 넘어가면은 창경궁인데 창경궁에 가면 큰 연못이 있어요. 그게 충당지라고 하는 연못이고요. 조선시대는 이 담이 없이 창경궁하고 같이 썼습니다. 이 후원을. 그랬을 때 이 넓은 뜰을 충당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거 시험도 받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와서 훈련도 하고 임금이 말타기 연습도 하던 이곳이에요. 그리고 저 옆에서 농사도 지어보고 그러던 곳이 이 충당지고요. 소설 속에 보면 춘향전 소설에 보면 이몽룡이가 시험 본 장소가 여기입니다. 춘당, 춘색, 고금동이라고 그 당시에 시제가 그랬는데 여기에서 장원급제 하는 바람에 남원으로 가서 춘향이를 구했던 그런 소설의 장소가 됐던 곳이 이곳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한 5분 내지 6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주변이나 이런 데 구경을 좀 하시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여기 연못에 주의하고요. 화장실 사용하실 분 사용하시고 제가 이따가 모여주세요 하면 요 앞에 마당 앞에 여기 계단 쪽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도 찍으시고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여기 너무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와 찬영아. 잘 안 보여 그냥. 아빠 여기 깊이 가봐.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안 와.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아저씨 찍구나. 에이, 서봐, 서볼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 야, 나연이가 한번 찍어줘, 아빠. 됐어, 아니, 진짜 없어. 아빠. 어디 가 있어? 아니, 아빠 혼자 한번 찍어줘. 저 멀리서 가서 찍어줘, 멀리서. 한 번만 딱 찍어줘. 됐다. 우와. 그게 아니라. 엄마, 여기서 영상상 나오는 저쪽으로 가보자. 나래, 이리 와. 야, 여기 여기.
상자가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관이라고 하면 임금님이 사적으로 쓰시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왕비께서 쓰시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수준이에요. 제일 높은 건물이 전입니다. 전. 입전전, 대조전 이런 식으로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높은 건물이고요. 두 번째로 높은 것이 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등급이 건물의 등급이 전당, 합각, 재헌, 유정 해서 6단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전과 각이라는 두 글자를 따가지고 궁궐에 있는 모든 건물은 그냥 전각이라고 부릅니다. 그 6가지 건물은 있으니까 두 개를 따서 궁궐에 있는 건물이나 또는 절에 있는 건물을 부를 때 전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좀 큰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은 건물을 전각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장을 하나 보시겠어요? 선생님도 모르시겠어요? 이 흔히 보던 한자가 아니라서 그죠? 이게 전체를 전체를 처음에 한자가 책이었다가 벽을 막 그리다가 조금 발전해서 나온 두 번째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전체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불로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늙지 않는 문. 네, 늙지 않는 문. 이 돌이 이 중간에 막 깨지고 했잖아요. 원래는 이게 통돌 하나의 돌을 깎아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별도에 이렇게 조각 맞춰서 만든 게 아니고 한 개를 깎아서 만들었는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저렇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할 때 사실은 손을 대지 말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사람이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한번 만져보고.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들이 상당히 수명이 짧았습니다. 예, 47.2세 정도밖에 안 됐죠. 평균적으로 조선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을 만들어 놓고 무병장수하시라는 뜻으로 불로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돌로 만든 이유는 오래 사는 동물 또는 물건 한 10가지가 있죠. 십장생이라고 부르는 그 십장생에 이 돌이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보통은 여기에 안 들르고 그냥 여기에서 이 설명을 드리고 이동을 하는데 오늘은 어차피 옛날 조선시대에 어떤 기운이 서려 있다고 보면 우리도 한번 들어가서 무병장수할 수 있는 기운을 좀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다 들어가시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퀴즈를 내서 맞추는 분만 통과를 시키면 어떨까? 내가 잘못된 거지. 안 그래도 되겠어요? 한 번씩은 들어갈까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십장생, 아까 돌 빼고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내가 알기로는 거품인가? 네. 그거 있고 상세 중에 그 뭐야? 그런 게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그래도 한 3개는 맞췄네요. 돌은 있고, 할도 있고, 예, 거북이 있고, 돌도 있고, 구름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들어갈 때도 있고, 구름.
새 타고 내 타고 다른 게 비슷해가지고 구분하려고. 요즘 얘기하면 여당, 야당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권력을 하게 치고 자연스러운 거 찍어요, 뭐. 그게 소위 세도 정치가 그 세도 정치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던 시절에 신조 임금이 워낙 주변에 있는 그 아들인 초명세자라고 합니다. 그분한테 정치 일부를 떼주고 우리가 정치에서 맡아서 했다. 그랬는데 이 초명세자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 정조 임금을 본받아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권위가 큰 그런 문제인 시절에 그래서 자기도 정조 임금을 본받아서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뒤에서 비교가 그래서 나무를 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무슨 특이점을 발견을 못하실 수 있는데 다른 것은 특정을 해요. 뒤쪽은 앞쪽이에요. 그 이렇게 지은 의미가 뜻이 롤 모델로 초명세자는 자기가 정조 임금을 롤 모델로 삼아서 정치를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조 임금한테 기댄다 해서 그 뒤쪽에다가 부장가가 붙여주고 그래서 뒷집도 의구하고는 특수성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정조 임금이 거기 여기가 집 자체를 이렇게 짓고 그래서 서쪽을 바라보면 밤에 휴강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빌라잡이가 이렇게 착용이죠. 그럼 서쪽에 있는 건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여기서 그분도 그 살에 용으로 그분이 대리 청구를 하실 때 역작으로 남아있는 것이 정골 때라고는 이 창덕불과
이경궁을 그림이 원래 천지인 해가지고 세 궁을 그리는데 지금 두 궁은 남았어요. 하나는 작년에 일반인에게 보여줬다가 경계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경계를 맞추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다시 경계를 하지 않으실지 그런 좀 패션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패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면 보시는 분의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나와 있어서 원본은 오전만 신화가 기회가 된다면 오픈하는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여기 효명세자가 그러한 법을 키웠지만 그것을 지금 역사가 되고 안야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받았지? 여기 있습니다. 5천원 받았지? 5천원 안 받아야지. 같이 이동할게요. 같이 나오세요. 네, 같이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세요. 이쪽으로. 여기 있는 거 이게 경나무인 줄 아시겠어요? 여기 나무 왼쪽에 경나무인데요. 이게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 왕비께서 아까 우용지에 국장각 앞에 보면 소양각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누에치기를 했어요. 조선 말기에. 물론 더 일제가 완전히 점령하고 있을 당시까지만 하면 그때까지 가면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 적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왕비님이 여기에서 뽕잎을 따다가 양잠을 시범을 보였던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가 창덕궁에 여러분이 입구에 들어오실 때 양옆에 회화나무 큰 나무들을 보셨죠? 그 회화나무가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뽕나무가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왼쪽 담 넘어 보시면 건물이 보이는데요. 저거는 일제 강점기 때 지어놓은 대원실입니다. 대원실인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앞에 원실 저 앞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금당입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여러분 왼쪽에
연못을 잘 구경하시고 연못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구경하시고 계세요. 우리나라 지도같이 생긴 게 없다. 늦게 오시면 기다리고. 자, 여러분 오시면서 연못 생김새를 보셨나요? 어떻게 생겼어요? 지도. 네, 지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처럼 생겼다고 해서 옛날에 이 연못 이름을 반도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반도지. 근데 반도지가 정식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도지라는 이름을 그냥 스스로만 쓰고 여기는 여기는 관람지라고 해서 어떤 뭐를 구경하는 걸 구경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람한다, 한다 할 때 관람이 아니고 관람 남자를 쓰는 원로리를 구경한다는 그 관람.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까 의부 학교 말씀드렸던 북쪽을 보고 있을 때 이 반도 연못 보시면 지도 모양이 남북이 반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옛날에 일제가 일부러 우리나라 지도를 찍어서 만들어놨다라고. 원래는 이게 일제 사대 있는 게 아니고 내려난 연못 두개하고 동그란 연못 두개하고 세 개를 이거는 그냥 뭘 보고 하냐면 아빠가 동굴 보라는 옛날에 그거 지도를 보고 그림을 보면 그런 것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한때는 여기에서 뱃물이 있고 위로 다리도 있고 저 위에 정자 하나 있고 그런 정자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저걸 정자 아까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저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훨씬 구경하기가 좋은데 지금 관람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여기에 여기가 보면 가장 경치가 뛰어난 경자라서 이름이 승계정입니다. 승계라는 말은 아주 뭐가 뛰어나다라는 건데 승계정이라고 하고 이 앞에 있는 이 정자는 저 위에서 내려보면 이쪽을 이렇게 보면 지붕자예요. 다른 건 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자정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지금은 관람정이라고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건물이 오시면서 딱 느낌이 가장 위험이 있어 보이죠. 2층 지붕에다가 옆에 기둥도 2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단 위에 올라앉아요. 그래서 실제로 임금님이 오시면 그 자리에 앉으시는 자리고 이름도 존덕정이라고 해서 덕을 존경한다라는 뜻의 존덕입니다. 임금님은 덕을 숭상해야만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 뒤에 천정 뒷벽 쪽에 보시면 북쪽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말하는 액자 같은 게 걸려있죠. 액자 걸려있죠. 거기에 흰 글씨가 빡빡하게 글씨가 빽빽하게 쓰여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표적이 뭐냐면 내가 시작하는 글씨가 만천병월 주인홍 다수라는 글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만천병월 주인홍이라는 것은 정조임금의 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되게 긴데요. 그 뜻은 만개의 내자에 비춰져 있는 달의 주인, 그 뜻이 만천명을 주인홍이라는 겁니다. 다수라는 것은 그 주인이 스스로 저주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시면, 하늘, 땅에 한 10,000개나 되는 제목이 있고, 하늘에 있는 달이 뜨면 그 물위에 달이 같이 질 것이다. 그러면 강마다 밝게 빛날 것이다. 근데 그 강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데 같으면 달도 같이 밝게서 흘러내려갈 것이고, 조용히 비어있는 강이면 거기에 달도 동그랗게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용돌이 흘러내려가면 달도 흘러갈 것이고. 근데 각 배마다 다른 있지만, 특징이 다른 있지만, 그 달이 하늘에 있는 하나의 달로 비춰지는 것이고, 그 하늘에 있는 달이 들어가지 마시오. 혹시 여러분들 서울 한양도성 이렇게 돌아보신 분 계세요? 처음 한 번씩 돌아보신 분 안 계세요? 4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랑산 쪽에 풍지문에서 세어문까지, 그거는 마지막한 게 제일 낫죠. 편안하고. 큰 거는 세어문에서 해서 창의문 내려오는데, 여기가 오히려 창의문 쪽에서 반대로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계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힘들거든요. 지금 한양도성 같은 경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무슨 돈 많아? 그래서 광희문까지 처음에 같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또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게 관련들이 돼가지고 잘좀 되게 문제도 되고 이게 한양 해봐야 사실은 굉장히 좁아요. 처음에 세종민국 때에 한양을 만든 세종민국이 이 한양을 다시 왔을 때의 이유가 한양 이유가 신반면을 지금은 뭐 국민적 말인데요. 그래서 이게 조선이 몰다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얘기하는 그 당시 한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양 도읍을 정할 때에 여기다 특히 그 연인들끼리라도 이렇게 오시면 아주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관람하는데 제약이 조금 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관람해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불편하신데, 그렇지 않으면 그 채광건 읽기라든가 이런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행사하실 때 오시면 자유관람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 내에 왔다 가시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이라도 끝날 때까지 한번 들어오시면 관람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런 행사가 좀 있을 거예요. 봄, 가을로 보면 꼭 있습니다. 채광권, 아까 같은 전제 같은 데 앉으셔가지고 시원하게 독서를 즐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 마음대로 찍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제 뒤로 조그만 바위가 하나 있고요. 바위 밑에 홈으로 이렇게 타가지고 물이 이렇게 돌아 나오도록 만들어서 그 끝에는 보면 폭포가 조그만 거 하나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물이 수량이 적어서 그런데 수량이 좀 많을 때면 여기도 그래도 제법 폭포 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것은 인조임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조임금 시절 때 여기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에 보시면 바위 밑에 옥류천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게 보일 텐데, 저 옥류천이라는 글씨가 인조임금이 친필로 쓰신 글입니다. 인조임금께서. 물론 청나라에 불복한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그런 게 참 역사에 좀 뭐 참 아픈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께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만드셨는데, 저 옥류천이라고 쓴 그 바위 가운데쯤 보면 또 숙종임금께서 여기에 있는 폭포가 떨어지는 풍경을 5원 글로
시로서 적어놓은 시가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원절구라고 하는데 그 절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요 앞에 있는 홈으로 파져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여기는 기록이나 그 얘기로 전해오는 걸 보면 임금님이나 그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술잔을 이렇게 술을 부어서 물 위에다 띄우면 그게 이렇게 흘러내려가다가 이렇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앉았었던 분이 그 술잔을 자기한테 멈추기 전에 시를 한 개씩 써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발표를 못하면 걸주로서 그 술을 마시고 하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너무 좁아서 여기서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경주 토석정에 가면 차라리 조금 커서 요런 그렇게 했다라고 믿을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조금 의문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이 흘러내리는 광경을 저기 시로 쓴 거를 한번 보면 한 높은 하늘에서 300척이라고 했으니까 한 100m 정도 가까이 되는가 봐요. 300척이면 지금 메타로 환산을 하면 그런 폭포가 저 구천에서 내리니까 이 바로 앞에서 흰 무지개가 일더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큰 폭포가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물이 튀겨 올라갈 테니까 흰 무지개가 일더니 곧바로 이 온 계곡에서 무례와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 하는 그런 시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한자로 되어 있어서 한자로 제가 읽어 드릴 수는 있지만 그 지금 말씀드려봐도 금방 까먹으실 것이고 혹시 인터넷에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찾아보면 이게 나올 겁니다. 뭐 비류 300척이 요락구천내하니 간식에 공피하고 번성 만학내라 해가지고 있는데 그건 한자로 말씀드려봐야 그 어감이 닿지를 않기 때문에 가서 개별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오른쪽 앞에 보면 이 지붕이 초가로 지어진 지붕이 있고 좀 특색 있는 건물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청의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옛날에 임금님께서 여기 오시면 농사를 직접 지으시면서 친경 행사를 하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 좁은 데서 하셨을까 하는 의문은 들고요. 진짜로 했던 곳은 아마 요 내농포라고 해서 창경궁 쪽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제기동 쪽에 가시면 제기동이라는 데가 옛날에 그 제사 지내던 곳이거든요. 제기라는 게 제사 지내는 거 알려주는 거기가 옛날에 임금님이 가셔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거나 하는 곳이 이쪽에 보면 임금님이 농사를 지내고 보면 백성들한테 그냥 좋은 음식은 못하고 아유, 그래. 그래서 저기서 집이 굉장히 내려와, 이리 와. 여기로 보면 간단한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는 가동제하고 나이가 정말 몇 살인데 그분이 세계로 홍수가 10대 되는데 상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이 사상력 가지 아버지를 모셔놨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어머님과 같이 상담을 위해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문점 찍어서 보러 그러면은 여기서 하고요. 뒤에서 외부 찍어가지고. 하나, 둘, 셋. 바람 잘 통하게. 옆으로 가면 다 떨어져. 다 떨어져. 나도 가야 되는 거지? 날쌘 하고 똑같은 몸이 오래오래 가라. 자, 이게 계속 기다리기가 어려웠어요. 시간 관계상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고 어디 들어갔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옥류천 들어갈 때 저는 시간을 가능하면 맞춰서 들어가고 여러분 가능하면 많이 기도하시기 해드리고 싶었는데 앞팀이 좀 시간 많이 소요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많이 소요됐어요. 계속 30분 단위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느려버리고 뒷팀하고 부딪혀가지고 서로 가해를 못하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보시면 제 뒤로 장락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서 있는 다리가 있고 밑에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거는 보면 일반적으로 옛날에 조선시대나 옛날에 집을 짓거나 할 때는 위에 꼭 산을 배경으로 하고 앞에는 명당수가 흐르는 장소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좌측형 우백호 이렇게 산이 이렇게 가려주고 그러면 뭔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저 앞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춤을 추는 듯한 그런 좀 편안하게 보이는 그런 장소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풍수지리적으로도 그게 아주 명당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뜻으로 아마 지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아까 효명세자 말씀드렸는데 효명세자 아버지가 순조임금이고 순원 왕후입니다. 어머니가 순원 왕후인데 그분들이 세도 정치에 워낙 시달리다 보니까 소위 길을 못 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인 효명세자가 존호라 그래서 임금님의 공덕을 어떤 호로 이렇게 지어서 바치는 식이 있습니다. 그걸 존호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 존호식을 거행하면서 이 집을 지어서 편안하게 좀 지내시라 하고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어떤 궁궐의 어떤 형태보다는 그 당시에 사대부 집안의 형태를 따라서 일반 사대부는 아무리 크게 지어도 99칸을 넘지 못하는데 여기는 한 122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칸이라는 개념은 그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입니다. 그래서 앞과 옆 곱하기 해서 몇 칸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이 하나가 한 칸이 아니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이고 그 길이는 성인 어른이 누우면 약간의 여유가 있을 정도. 정확한 자라고보다는 그런 정도. 옛날에 분들은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장랑문은 저 앞에 정각에 낙선제 쪽에 가셔도 있는데 이 글은 흥선대원군, 고종 임금의 아버지이신 흥선대원군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장랑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제자되십니다.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가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다 잘 아시죠. 글씨 잘 쓰기로. 그분의 제자십니다. 근데 장랑문은 한자 뜻대로 하면 길이 즐거움이 오래 가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얽힌 설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설화는 이 달나라에 사는 궁궐이 있는데 시인들이 사는 궁궐이 있는데 그 궁궐 앞에 들어가는 문이 장락문입니다. 그 궁은 장락궁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이 문이. 그만큼 이 속에는 신선이 사는 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요. 같이 들어갔다가 잠시 둘러보고 공사 때문에 아마 여기서 1인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구경하시고요. 여기 집에 특징을 보시면 앞에 있는 다른 분이 이쪽에서 이 도쪽을 앞에 문이 닫혀 있는데 사실 저 문을 열면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집이 벽들로 다 막아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문들로 다 통해서 열면 다 열립니다. 저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건물 자체에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재 건물이라 불이 잘 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는 난방만 하고 실질적으로 밥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하는 곳은 여기 뒤에 보시면 통벽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푸는 곳은 통하는 문이라고 이렇게 한자 뜻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속에서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반빛간이라고 부릅니다. 반빛간. 반자는 밥반자 있죠. 그래서 반빛간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쪽 우측으로는 지금 저쪽 공사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리는 우리가 한 번도 원래 이렇게 돌아서 나오려고 했는데 돌아 나올 수는 없고 이 가운데 문으로 해서 저 동쪽에 임금님이 쓰시던 쪽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 아래쪽은 서쪽은 왕비께서 쓰시던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곳은 여성 전용 공간이고요. 가운데에 남녀를 구별하는 여기 가림문이 아빠? 무슨 말이기 때문에 이게 그때는 청나라하고 우리나라
서둘러 와가지고 인도에 서둘러 와가지고 우리 왕들을 불복시키고 그 아들을 돌보시고 막 이런 시대에 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팀이 지었고요. 이름을 전향계라고 불러요. 향기로 세계 향기로 세계 향기로 레트다라는 뜻의 전향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독서를 하거나 또 손님이 오시면 여기에서 손님과 말하고 그런 그런 제가 서 있는 이 뒷건물이 임금님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나락방이고요. 여기가 연경당이라고 하는 연경당은 어떤 연가로움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그런 뜻을 당시에 수도이고 당시에 대부를 두고 인간이 계획이 약화되어 있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경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아들이었던 공명제자가 업무를 돌리면서 그러니까 이분님의 환경을 서서 키워가지고 같이 그냥 간단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식을 한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인 위식을 할 때는 상당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 했던 그런 식처럼 전통 기념회처럼 걔네들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하늘에서 대기가 뜨고 땅으로 탱크가 지나가고 이런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를 갖추고 그렇게 갖춘다는 얘기는 신하들이 거기에 복속하게끔 그 의식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고리를 조금이라도 높여주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저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수업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금님이 오시면 그냥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오시거나 강을 타고 오시면 이게 높은 데 있어요. 못 내릴 때 그냥 못 내려요. 사람이 거기에 위에 알고 내고 이한테 오셔가지고 이 도를 딛고 오시고 내리시고 우리말로 도 근데 한국은 부자 상업이 아니고 따라와, 저 뭐야? 도돌이 도토리 좀. 아빠 사모님 물 먹고 싶대. 모든 사람이 다 말을 내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강화풍이라는 다음에 너 나 가방에. 엄마가 왜? 강화풍이 먹으라니까? 옛날에 어떻게 하지 마. 힘이 없는다 그래. 내려드리고 모르고 있어. 너는 안 돼. 손님들 오시면 기관들 위해서 내려드리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금강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강화풍이었다. 여기서는 그 마지막 관람되고요. 가을에 여기서 마지막 장소 내가 가져가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고 이제 완전히 오시고. Because it was made at the house from now on inside, I'm gonna go around this area as people are voting. 사람 많네. 그냥 일로 가면 바로 거기 아닌가?